네, 과연 이렇게 시장이 새로운 반등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것일까? 이제 안심하면 되는 것일까? 여러 가지 생각을 갖게 만드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62,000달러 위에서 올라서준 상황은 당연히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멍 때리고 안심하기에는 조금 이르다라고도 할 수 있는데 20일 지수 이동 평균이 65,800달러 부근, 50일 단순 이동 평균이 66,500달러 부근에 있기 때문에 67,000달러에서 68,000달러 위에서 안정적으로 지지를 받으면서 두 개 이동 평균 위로 올라서기 전까지는 아직은 좀 안심하긴 어렵다. 하지만 바닥은 한번 치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은 좀 드는 거죠. 여기서 한 번 더 빠지면은 이제 56,000달러까지도 가능성은 있겠지만 이번에 지금 하루 이틀 사이에 우리가 경험한 것은 역시나 바이 더 딥은 기회구나 라는 이런 생각들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더 기회가 올지,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올지, 아니면 이대로 반등 모멘텀 업트렌드를 새롭게 형성하면서 나아가게 될지 아직 판단은 조금 애매하지만 흐름 자체는 나쁘지 않다, 이 정도로 평가할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공포 탐욕지 수준 하루 전보다 16포인트 오른 46을 기록하면서 공포 단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살짝만 더 나아지면 이제 중립 단계로 다시 진입을 하게 될 텐데 하루 이틀 사이에 투심이 장난 아니죠. 비트코인 도미넌스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54%대 유지를 하고 있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과연 지금은 베어트랩에 있는 것일까? 베어트랩을 빠져나가고 있는 것일까? 우리는 지금 어디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일까? 뭐 그런 생각 갖게 만드는 이미지인데, 베어트랩 끝났다, 이제 준비해라. 어떤 준비? 상승 준비해라. 지금 여기 언저리에서 갈까 말까 이러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번 사이클에서 포모 구간을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베어트랩 잘 마무리하고 이렇게 좀 반등세를 이어가면서 포모 그리고 유포리아 단계까지 여기 어디서 이제 매도를 분할로 잘 해야겠죠. 그래서 요 단계가 빠르면 내년 상반기, 늦어도 내년 9월에서 11월 정도에는 우리가 경험하게 될 구간이 아닐까, 뭐 그런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머스타시는 지금의 상황이 2017년과 매우 유사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200일 지수이동 평균에 근접했고 이전 올타임 하이 부근에서 통합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점에서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는 말, 자세히 바라보고 있으면 지금 상황 뭐 그렇게 나쁜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지받고 나아간다. 언제처럼? 이때처럼. 항상 이전 사이클 올타임 하이 부근에 대한 리테스트가 간단치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좀 길게 이어지고 있긴 하지만 여기서 200일 지수 이동 평균 반등 받고 돌파하고 간다. 어디까지? 10만 달러까지는 올해 연내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조금 깔려 있다라고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젤레 같은 경우에는 주요 저항선 아래에서 지금 통합이 벌어졌는데 요때 3만 달러대, 요때 말하는 거죠. 요때랑 지금 되게 유사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 여름 이후에 10만 달러 기대한다. 하반기에는 그러니까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얘기 하고 있습니다. 닥터 프라핏 시니컬하게 뼈 때리는 말을 합니다. 어제 시장이 준 기회를 잘 활용했기를 바란다. 이제 시장이 다시 한번 기회를 주기를 기도할 수밖에 없다. 57,000달러에서 6만 달러 구간은 대규모 매수 영역이다. 바보들만 그렇지 않다라고 말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막 57,000달러 막 찍고 이러니까 정신없이 던지고 패닉스라고 막 시장 무너지는 것처럼 이제 받아들이고, 이런 경우가 이제 성공하기 어렵죠. 암호화폐 시장에서의 변동성이라는 게 사실 엄청 빡세기 때문에 뭐 요 정도 변동성은 특히 이전 과거 사이클과 비교했을 때는 귀여운 수준이라고도 할 수 있어서 이 매수 구간과 매도 구간을 구분하는 능력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 이 새삼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매일같이 빡세게 리서치를 하고 있는 거고, 사실 저희 영상 자체가 재미는 없습니다. 재미가 있을 수가 없죠. 딱딱하고 굉장히 드라이하게 이슈를 정리하는 영상이기 때문에 재미 하나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매일같이 공부를 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는
1년 뒤에는 어마어마한 내공의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이제 비트코인이 강세를 보일 때 들어오기 시작해서, 그러니까 포모 국면에 들어오기 시작해서 한번 들어가 볼까?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경우, 약세장 딱 진입을 하게 되면 시장에서 아예 떠나는 경우, 그런 경우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저는 이 시장에서 온전하게 투자자로서 성공하기는 어렵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약세장 때 빡세게 공부를 해야지 그 다음 강세장을 우리가 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매일같이 시간을 내서 뭐 미국 주식이 됐든 부동산이 됐든 암호화폐가 됐든 꾸준하게 뭔가를 리서치를 하지 않는다라면 바보들만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수준이 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훨씬 더 높아지지 않을까. 이번에 닥터 프라핏의 멘트를 보고 그런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크립토 타이탄은 이번 상승장이 가장 전설적인 레전데리한 상승장이라면 어떨까 이렇게 질문을 던져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겠지만 최고의 순간 아직 오지 않았다. 이 시장은 인내심을 가진 사람을 위한 시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인내심이라는 게 사실 이 변동성 이렇게 큰 암호화폐 시장에서 인내심이 없다? 예를 들면 내가 사면 오르겠지라는 강팍한 마음으로 들어오신 분들은 투자에 실패할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라고 봐요. 남 탓하게 되고 전략도 없고 준비가 안 되는데 돈만 넣으면은 변동성을 위쪽으로만 기대를 한 거잖아요. 그런데 아래쪽으로 변동성도 엄청 큰 시장이고, 그렇기 때문에 인내심이 중요하고, 인내심을 다른 말로 하면은 이거는 B2 이런 걸로 여유 자금이 아닌 돈을 가지고 이 시장에 들어왔을 때 인내심이 무너지기가 쉽죠. 언제까지 갚아야 하는 돈, 이런 돈 가지고 투자하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투자는 여유 자금으로, 뭐 코인 투자해가지고 인생 역전하겠다 이런 건 좀 위험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은행 예금보다는 훨씬 더 나은 목표 설정이 가능하고, 그게 또 인내심과 이 시간의 흐름만 잘 내 편으로 만들어준다라면 충분히 또 달성 가능한 목표이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접근을 하는 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방식의 투자가 아닐까,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특히 이제 요즘처럼 급격하게 한번 아래쪽으로 왔다 갔다 할 요런 타이밍, 이런 타이밍에 있어서 인내심에 대해서, 이 시간의 힘에 대해서, 나의 투자 전략과 스탠스, 난 얼마나 준비가 된 사람인가, 이런 부분들도 좀 생각해 보시기 좋은 시기가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주간 차트입니다. 캡틴 파이빅은 불플래그가 지금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지받고 나아간다. 어디까지? 88,000달러까지. 언제? 7월에서 8월. 이 서머 랠리를 통해서 잘 나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개미들이 엄청 쫄아있을 때 고래들은 매집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스터백이 다시 움직였어요. 5월 19일 이후에 어제죠, 한국 시간으로 6월 25일에 209개를 추가로 매수했습니다. 아직 이 지갑의 주인공이 누군지 몰라요. 중동 재벌설도 있고 업비트 콜드월렛이라는 설도 있는데 참 궁금합니다. 개미들 막 쫄아있을 때 이렇게 대규모로 매집하는 주체는 과연 누구일까? 이번에 게리 겐슬러가 블룸버그랑 인터뷰를 하면서 뭐 여러 가지 되도 않는 소리를 씨부리곤 했는데, 그 중에서 한 가지 의미 있는 부분은 이더리움 현물 ETF에 대한 승인 소식입니다. 곧 출시가 되긴 되려나 봐요.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절차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언제 출시될지는 알 수 없지만 발행사들의 등록 절차 진행 중인데 올여름 언젠가 출시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 지금 블룸버그가 찍은 날짜가 7월 2일이잖아요. 다음 주인데 과연 이렇게 스리슬쩍 이더리움 현물 ETF까지 월가로 정식으로 안착이 되는 아주 흥미로운 상황이 조만간 얼마나 예쁘게 형성이 될 수 있을까, 상당히 기대가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마이클 반데포페 이더 BTC 데일리 차트예요. 그래서 0.051 BTC가 되게 중요하다. 느리지만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진정한 알트 모멘텀은 0.06 BTC를 돌파할 때 시작이 될 것이다. 여기를 돌파하게 되면 그때부터 이더리움이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여준다는 거고, 그걸 통해서 알트 순환매 양상이
펼쳐질 수 있을 거라는 그 기대감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6월 들어서 이더리움 콜옵션 매수가 증가했다는 것도 상당히 눈에 띕니다. 카이코 리포트인데 이더리움 옵션 트레이더들 최근 하락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더리움 상승에 낙관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5월만 해도 콜옵션보다는 풋옵션 매수가 더 많았지만 6월 들어서 콜옵션 매수가 더 많아졌다. 12월 만기 콜옵션 행사가도 현재 가격보다 더 높은 수준이다. 이더리움 현물 ETF 얼마나 지금 긍정적으로 시장 전체 정서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런 것들 좀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맥스 같은 경우에는 알트코인 시총이 지금 1조 달러 부근에서 가격이 잘 유지되고 있는데 이거는 돌파 지점 리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는 거다. 상승 추세 임박했다. 여러 가지 지금 긍정적인 재료들이 맞물려서 잘 시너지를 낼 것 같은 기대감이 드는 그런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알트 시즌을 맞이하기 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알트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렇게 조정을 리밸런싱을 하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이미 마무리를 다 하시면서 이제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지금 우리가 이번 사이클에서 집중적으로 주목해서 바라봐야 될 이 섹터 사실 우리가 여러 차례 수십 번은 언급을 하면서 공부를 했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코인텔레그래프가 올해 상반기 수익률 상위 섹터를 정리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의미 있는 얘기들이 포인트 지점들이 깔려 있습니다. 1위는 민코인이죠. 민코인 어마어마해요. 1834%. 그 다음이 실물자산 토큰 RWA 214%, AI가 72%, 디핀 탈중앙화 물리 네트워크 59%, 레이어 1이 43%, 게임이 19%, 디파이가 3%, 레이어 2가 좀 안 좋았죠. 마이너스 41%. 이건 이더리움이 조금 움직여줘야지 이더리움 기반 레이어 2들 중심으로 조금 반등세가 함께 동반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일단 민코인이라고 하면 뭐 솔라나 기반 민코인들 정말 난리도 아닌 시기였는데 이렇게 수익률 숫자를 보니까 정말 어마어마했구나 라는 걸 느낄 수가 있고 개인적으로는 RWA와 AI 이번 사이클에 있어서 그리고 앞으로도 굉장히 큰 대들보 역할을 할 테마 섹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실물 자산 토큰화 이슈와 관련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온도 파이낸스를 제일 주목하고 있어요. 온도 파이낸스가 뭘 하고 있고 블랙록이랑 짜짜웅 하면서 얘네들이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많이 짚어봤잖아요. 실물자산 토큰화 이슈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기 때문에 각 섹터별로 리서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종목 선택을 하셔야 되고 종목이 선택이 됐으면은 언제 매수를 해야 될지 그런 고민을 해야겠죠.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온도 파이낸스를 주목해서 바라보고 있다라고 멘트를 드렸는데 이것만 듣고 뇌동매매 수준으로 오늘 온도 파이낸스에 들어간다. 이거는 되게 안 좋은 전략이죠. 이미 반등이 나왔습니다. 매수 타이밍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그거에 대한 또 고민을 차트 보고 하셔야 되고 AI는 또 뭐 말할 것도 없고 탈중앙화 물리 네트워크도 이게 되게 간단치가 않아요. 여기 체인링크 뭐 대표적으로 들어가고 랜더 같은 경우에도 AI 테마에 들어가면서 동시에 디핀으로도 분류가 되거든요. 왜냐하면 AI 기반의 탈중앙화 네트워크로도 해석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민코인은 조금 제외를 하더라도 요 세 가지는 아주 주목해서 리서치 빡세게 해서 어떤 종목들이 지금 어떤 흐름을 보이고 있는지 뭘 하고 있는지 공부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 라고 정리가 가능하고 AI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AI 테마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까지도 다 정리를 해봤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중심으로 물론 거기서 이제 선택을 해야겠죠. 다 투자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알트코인 포트폴리오를 조금 다듬으시려는 분들은 요 세 개 테마를 집중적으로 리서치를 해보시는 것을 권유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레이어 1, 뭐 게임 디파이 뭐 여러 가지 또 있죠. 특히 이제 레이어 1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인젝티브에 대한 어떤 언급이 되게 많아졌어요. 차트도 예쁘고 워낙 기대 종목이어서 인젝티브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되게 중요합니다. 예, 되게 중요하고 엉뚱한 거 막 이상한 거 투자하시지 말고 핵심적인 테마에서 상위 종목에 랭킹된 비전적인 프로젝트를 선택하시는 게 한두 개 정도 막 다 할 수는 없잖아요.
RWA 중에 유망한 거 다 찾아가고 다 투자할 수는 없잖아요. 한두 개씩 정도만 이렇게 딱 잘 선별하셔가지고 투자를 하시면 좋은데, 지금 이런 고민들을 이제 거의 마지막 단계로 고민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인덱스 쿱이라는 암호화폐 지수 프로토콜에서 최근에 RWA 관련 주요 토큰 가격을 추적하는 지수를 이제 출시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추적 종목이 힌트를 또 많이 줍니다. 메이커, 온도, 에테나, 센트리퓨즈, 칸도, 메이플 파이낸스. 여기에서 정답지를 조금 리서치를 해보시면 뭐가 나올 거예요. 특히 지금 이번에 온도 파이낸스가 반등이 나와줬는데, 블랙록이 25만 달러 규모의 USDC를 온도로 다시 한번 이체를 한 정황이 포착이 됐습니다. 온도 파이낸스는 비들의 이더리움 기반 첫 번째 토크나 펀드, 토크나 펀드 비들의 초기 7개 기관 투자자 가운데 하나가 온도 파이낸스예요. 그래서 온도 파이낸스는 RWA의 진심인 기업이고, 블랙록도 RWA에 지금 진심을 다하고 있잖아요. 일단 이더리움 기반으로 비들, 토크나 펀드를 출시했다라는 것 자체가 간단치 않은 상황이고, 얘네 둘이서 지금 이렇게 파트너 관계를 유지하면서 주고받고, 앞에서 밀어주고 뒤에서 끌어주고 뭐 이런 지금 그림으로 가고 있는 건데, 재밌는 상황이 펼쳐지게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좀 안기고 있습니다. 종목이 아무리 좋아도 매수 타이밍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비트코인이 아무리 좋아도 1억 돌파했을 때 신규 매수 하신 분들은 지금 다 물려 있을 거잖아요. 매수 타이밍이 중요하고, 매수 타이밍은 그 누구도 지금이 매수 타이밍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는 나밖에 없어요. 투자자 본인. 그런 부분들 조금 굉장히 선명하게 좀 각인을 하시고, 이런 종목들, 섹터들 분석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곧 뭔가가 벌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물론 바닥 테스트를 한 번 더 할 수도 있고, 그럴 때가 또 이제 내가 관심 있는 종목에 적절한 매수 시기가 또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지금의 시장이 조금 아쉬움도 있지만, 너무 이렇게 내 멘탈이 흔들릴 만한 그런 시장은 또 아니다. 뭐 이런 부분들 잘 참고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